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를 부러워했어요. 저희 시댁이 지역유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돈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누가 보면 신데렐라 공주님 같은 스토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역시 처음부터 남편하고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건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서 하루 벌어 하루를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남편하고 결혼할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의 조력자 역할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반대에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 덕에 전 좋아하는 사람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얼마 후 시동생도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하도 티가 나서 한눈에 알아보겠네요. 제 형님, 되실 분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티가 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얼굴이 안 닮아서 그런 건가요? 얼굴이야, 다면이 남이니까 닮은 게 이상한 거죠. 그럼 뭐가 티난다는 건데요? 솔직하게 말해도 되려나? 하긴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냥 없었던 분이 좋은 옷 입고 있으니까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것 같아서 그걸 보고 티난다고 한 거예요. 네, 걱정 마세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뭐, 그동안 없이 살아온 세월이 덕이니까 한참 걸리겠지만요. 저기요. 초면에 너무 신뢰되는 말 아닌가요? 으이구, 뭘 이런 걸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제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집안에서 형님이 가난한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 뭘 쫄고 그러세요? 제가 먼저 말했잖아요. 어차피 같은 가족이니까 저는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걔랑도 같이 살고 그러는데 형님 정도야 제가 이해 못하겠어요? 알았으니까 그만 가세요. 네네, 나가긴 하겠는데요. 그래도 눈치는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집 걔도 말은 못해도 눈치 하나는 빠르거든요. 동서의 말에 저는 기분이 나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도 각오를 안 하고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 다들 따뜻하게 저를 식구로 맞아주는 바람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불안감이 동서 때문에 다시 피어올랐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서는 제 불안한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식구들과 다 같이 있을 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땐 태도가 돌변했거든요. 어머님까지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이젠 며느리가 2명이나 있는데 언제까지 주방에 있으실 거예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있으세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너네들도 다 귀하게 자란 자식일 텐데 이런 일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기운 있을 때는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사실은 형님하고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그런 거라면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겠지만 그렇다고 내 흉 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설마요. 어머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제가 형님하고 어머님 흉을 보겠어요? 그래, 알았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보기가 너무 좋네. 감사합니다. 쉬세요, 어머님.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 앉아 있을 테니까 설거지 하세요. 네, 설거지 하시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제가 도와주는 것보다 형님 혼자서 하는 게 빠를 거예요. 그럼 동서는 뭐 하시게요? 못 들었어요? 여기서 앉아 있겠다고요. 한숨 쉬지 마시고 빨리 하세요. 둘이서 한다고 했는데 어머님 오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하라고 하면 해야 하나요? 제가 분명히 말했죠? 가족 취급해줄 때 알아서 눈치 있게 행동하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반항하시게요? 반항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으실 텐데요. 반항하면 어쩌시려고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형님, 아무리 화나셔도 이거 어머님이 아끼는 그릇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깨트리시면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니? 어머, 그릇이 왜 깨졌어? 둘째 너는 또 왜 그러고? 형님이 저하고 얘기하기 싫은가 봐요. 갑자기 그릇을 너가 그랬어? 아휴,
왜 그랬어? 그게요, 어머님. 됐다. 너네들은 그만하고 올라가 봐.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냥 올라가래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너는 다친 데 없어? 좀 놀라긴 했는데 괜찮아요. 그래. 너도 나가 있어. 이런 일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이가 좋았던 시어머니와도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 동서와 부딪히기보단 차라리 져주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는 동서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해줬는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제가 더 이상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그때부터는 아예 하대를 하기 시작한 거였죠. 아니, 제사상 준비하라고 했으면 나보다 먼저 가시면 안 되죠. 생각이 있으면 알아서 센스 있게 행동하셨어야지. 어머님이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형님 혼자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먼저 가자고 했으면 다른 일을 만들어서라도 늦게 가야지. 그걸 지금 핑계라고 얘기해요? 진짜 집안이 가난하니까 배운 게 하나도 없어서 이런 것까지 내가 지적해야 한다는 걸 깜빡했네.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왜 집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배운 게 없으니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하잖아요. 제가 어머님한테는 같이 했다고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꼬라지 하고는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님이 믿으시겠어요? 짜증나 죽겠네 진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세요.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일 다 망쳐놓고 뭔 수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다 망친 거 보고도 몰라요? 한 번 더 이런 일 생기면 그땐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내가 시키면 정신 차리고 알아서 행동하세요. 그래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재수 없으니까 끊어요. 안타깝게도 동서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어요. 나중에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저한테 눈치로 무언의 압박을 주기도 했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은 그저 하하호 웃고 있었지만 전 속으로 울었어요. 가족은 많은데 저 혼자 무인도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시아버지 생일이라고 다 같이 모인 날이었죠. 아버님한테 갈비찜을 덜어드리려고 집게를 잡았는데 동서가 자기가 하겠다고 집게를 확 뺏어들었어요. 그러자 집게에 잡혀있던 갈비찜이 그만 동서한테 날아가게 되었는데 이미 저한테 하대하던 동서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저한테 평소 하던 말투가 나와버린 거였죠. 아 짜증나 너 정신 안 차려? 너 지금 그 말버릇이 뭐니? 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아끼던 옷이라서 저도 모르게 실수했네요.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첫째한테 사과를 해야지. 네, 죄송하게 됐네요. 제가 죄송해요.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 하기 싫었는데 너 요즘에 왜 그러는 거니? 너네 둘이 싸워서 그러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하고 저하고 싸운 거 없는데요. 아닌 척 하지 마라. 나도 눈치는 있는 사람이야. 너네 둘 보면 친하지 않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오해세요. 그렇죠, 형님. 네, 맞아요. 너 둘째한테 약점 잡힌 게 있어서 이러는 거니? 그런 거라면 차라리 속 시원한 게 얘기를 해. 그런 거 없어요. 없긴 왜 없어. 그런 게 아니라면 너가 둘째한테 꼼짝 못할 이유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섭하죠. 그럼 너가 한번 말해보렴.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어머님은 왜 자꾸 형님 편만 드세요? 형님이 가난해서 불쌍해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여기서 돈 없는 게 왜 나오는 거야? 어머님이 형님을 편애하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설마 첫째 집안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랬던 건 아니지? 그게 뭐 잘못됐어요? 형님은 이 집에 해온 게 하나도 없지만 저는 이 집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도 형님한테 잘해주기보단 저한테 잘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봤길래 그런 소리가 나와? 너는 내가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으로 보였어? 저는요, 해운 만큼 대접을 바라는 것뿐이에요. 아이고, 말하지 않아도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겠다. 저도 기분 나빠서 집에다가 이야기해야겠어요. 말하고 싶으면 실컷 해. 네,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꼭 얘기할게요. 그 대신 같이 하는 사업이 어떻게 돼도 제 탓하지 마세요. 집에다가 얘기하면 후회하게 될 텐데. 저는 어머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와서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얘기하는 거야. 나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는 후회한다고 했으니까 잘 생각하고 얘기해. 후회요? 계속 들어보니까 둘째는 해온 게 있다고 하는 거 같은데 둘째는 우리 집에 뭘 해줬지? 그걸 꼭 제 입으로 얘기해야 해요? 당연히 저희 집 때문에 아버님 재산이 늘어났잖아요. 이래서 내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한 거야. 무슨 오해가 있다는 건데요? 보니까 당신이 다 말해줄 것 같은데 당신은 힘드니까 내가 대신 얘기할게요. 그래도 되죠? 그래 주면야 나야 고맙지. 너가 결혼하기 전 너네 집이 힘들었다는 얘기 못 들었지? 우리 집이 왜 힘들어요? 우리 집 멀쩡해요. 너는 몰랐겠지. 사돈이 너한테는 말하지 않았으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힘들었으면 제가 바로 알았을 건데 그런 김새는 전혀 없었다고요. 당연하지. 사돈이 자식인 너한테만큼은 피해 안 가게 애썼으니까. 하지만 첫째와 달리 너가 왜 선으로 결혼을 했는지 몰라? 그게 다 사돈이 너라도 잘 살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받아준 거였어. 뭐라고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딸이 누구길래 우리 은성이 보고 한번 만나나 봐라 해서 서로 좋다고 하길래 이왕 사돈 맺은 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오히려 너네 집 회사에 투자해서 살려준 거야.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쩜 너네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그럴 리가 없어요. 믿기 싫으면 너가 그렇게 자랑하는 친정에 물어봐. 그리고 하나 더 있지. 또 있다니요? 내가 말했잖아. 오해가 있다고. 둘째는 자신이 이 집에 보탬이 된 줄 아나 본데 정작 우리 집에 보탬이 된 건 둘째가 아니라 첫째야. 그건 또 무슨 소리래요? 당신 첫째를 알고 있었어요? 첫째야. 네, 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알겠니? 아버지랑 닮긴 했는데. 누구예요? 그거야 당연하지. 그건 네 아버지가 맞으니까. 어떻게 아버님이 이 사진을. 내 선임이셨던 분이었어. 참 좋은 분이었지. 그분이 아니었다면 난 이 자리에도 없었을 거야. 이후 시아버지가 얘기해준 이야기는 충격이었어요. 월남전 때 시아버지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구해줬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저를 처음에 알아본 건 아니었대요. 결혼식 때 먼저 떠나신 아버지의 명함사진 한 장을 빈 혼주석에 놓았었는데 우연히 결혼식 비디오를 보다가 그걸 보게 된 거였었죠. 그걸 알고 나서 저한테 몇 번을 말할까 말까 기회만 엿보다가 그만 말할 기회를 놓쳐버렸던 거였어요. 그래도 마음으로나마 저를 죽을 때까지 친딸로 삼아야겠다고 마음 먹었었는데 원체 말이 없으시니 저는 눈치도 못 챘고 또 시아버지는 제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였죠. 당신이 그때 결혼시키자고 하지 않았으면 나는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몰랐어. 너무 늦었지만 그때 결혼시키자고 해줘서 고마워. 아휴, 나야 애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랬던 거지. 그나저나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즉에 말을 해줘야죠. 아무리 말할 기회가 놓쳤다고 해도 그런 걸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가 봐. 첫째야, 이제야 말하는 거지만 정말로 고맙다. 내가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너가 이렇게 와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 거지. 제가 한 것도 아닌데요, 뭘. 그래도 지금은 너가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 그런데 이걸로 끝내면 안 되지. 내가 사실은 너한테 이 말을 할 때 꼭 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내 뜻대로 해줘야 한다. 이거 안 하면 나는 나중에 편안하게 눈도 못 감아. 뭐길래 그러세요? 지금 너희 친정이 많이 힘들잖아. 그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해서 마음 아팠을 건데 내가 집 하나 지어줄 테니까 어머님하고 동생은 거기서 지내라고 그래.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 건 받는 거야. 네 친정아버지 아니었으면 나도 이렇게 결혼해서 저 양반하고 살았겠니? 다 너희 친정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그럴 자격 충분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도 시장 나가서 장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우리 회사 와서 일하라고 그래. 원하면 동생도 같이 와도 되고 아니면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공부하라고 해. 지원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감사는 내가 감사하지. 내 목숨도 구해주고 이렇게 은혜도 갚게 해줄 수 있게 해주다니. 드디어 내 한시림을 놓을 수 있게 되었어. 지금 전부 다 저 골탕 먹이려고 짠 건 아니죠? 너는 친정에 연락 안 하니? 우리가 거짓말인지. 너가 직접 확인해봐. 기적처럼 찾아온 아버지의 선행 덕분에 엄마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되었어요. 동생 역시 하고 싶었던 공부를 마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취업은 시아버지 회사로 입사할 수가 있어서 마음도 편했죠. 그리고 저를 한동안 괴롭혔던 동서는 모든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표정이 어두워져 갔어요. 아마도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떠오르고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집안이 망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그래서인지 동서의 전화를 받은 동선의 친정 부모님은 다음날 시댁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 사과하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워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내요. 그러니 이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교육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사과하기보단 우리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야죠. 그럼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 없도록 꼭 반성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해준다는 약속만 잘 지킨다면 저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서한테 사과는 제대로 받고 싶네요. 뭐 하고 있어? 빨리 사과해. 죄송해요, 형님. 뭐가 죄송한데요? 그동안 주제도 모르고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죠? 네, 죄송해요.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매를 들어서 로 따끔히 혼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어볼게요. 워낙 많은 게 걸려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행동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동서는 제가 알던 동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게 지냈어요. 뭐 제가 하라는 건 다 하긴 해서 편안하긴 했지만 남들처럼 친한 동서는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씁쓸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엊그제 같은 이야기 같은데 시간은 왜 이리 빨리 가는지 알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이런 여유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아버지랑 시부모님 덕분이겠죠.